1943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시기, 연합군은 독일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독일 본토에 대한 폭격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영국에서 이륙한 미군의 장거리 폭격기들이 독일까지 날아가 대규모 폭탄을 투하해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지만 미군에게도 나름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격기를 운용하기 위해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호위 전투기가 필요했는데 이 당시 장거리 폭격기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긴 항속 거리를 가진 호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연료가 부족해진 미군의 호위기들은 비행을 중단하고 기지로 돌아가야 했고, 이렇게 호위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폭격기들은 독일 전투기에 의해 큰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1943년 겨울 독일군 전투기들은 미군의 폭격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요격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미군 폭격기를 공격하려던 독일군들은 그들의 주변에 나타난 미군의 호위 전투기를 목격하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P-51 무스탕의 등장이었던 것입니다. 최대 항속 거리가 2700km에 달했던 무스탕은 뛰어난 성능까지 보유하고 있어 독일군의 전투기들을 압도하고 유럽의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P-51 무스탕은 프로펠러 엔진으로 작동하는 항공기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트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자 무스탕의 제작회사였던 노스 아메리카사도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최고의 성능으로 평가받았던 무스탕의 설계 개념을 상당 부분 차용하기로 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제트 전투기에 무스탕의 주입과 미익, 캐노피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스 아메리카사의 제트 전투기 FJ-1 퓨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퓨리를 납품받은 미 해군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는데 이 항공기는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기에는 엔진의 성능이 부족했고 연료 소비도 많았으며 고속에서의 기동성도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퓨리는 미 해군에 30세대만 납품되었으며 이후 후속 기종의 도입으로 빠르게 퇴역하게 됩니다. 제트 전투기 개발에 실패한 노스 아메리카사는 고성능의 제트 엔진에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기체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초 설계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때 노스 아메리카가 주목한 설계 개념은 과거 독일군이 채용했던 후퇴기였는데 이 구조는 고속 비행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노스 아메리카사는 1000회 이상의 풍동 실험을 통해 새로운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 전투기를 테스트해본 미 공군은 그 성능에 매우 만족해 F-86 세이버라 명명했으며 1949년부터 미 본토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이버는 12.7mm 중기 관총 6정을 장착하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탄환을 쏟아 부을 수 있었지만 미그-15의 23mm 기관포나 37mm 기관포에 비해 화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mm 기관포 내문을 장착한 버전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격 시 발생한 연기가 공기 흡입구로 유입되어 엔진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시험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중지되었습니다. 세이버는 레이더 측정식 사격 조준기를 장착했습니다. 이것은 기수 앞에 달린 레이더가 적 전투기를 탐색하고 추적하면 산출 컴퓨터가 적기의 속도와 예상 위치 등을 계산해 조준경의 최적의 리드각을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조종사는 이 사격 조준기의 도움으로 명중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이버의 사격 조준기는 1800m의 거리에서도 거리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미그-15가 자이로식 산출기를 이용해 850m까지 측정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성능이 월등히 우수했습니다. F-86A는 최초 양산형으로 530대가 생산되었으며 이때까지는 아직 레이더 측정식 사격 조준기가 아닌 2차 대전에서 사용하던 마크 18 건사이트를 사용했습니다. F-86B는 기어장치의 바퀴와 에어브레이크를 대형화하는 모델이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결국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F-86C는 소련을 공격하는 전략 폭격기를 호위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인데 장거리 비행을 위해
추력이 60% 향상된 엔진으로 교체했으며 20mm 기관포 6문을 장착해 동체가 대형화되었습니다. F-86C는 기존 세이버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전투기였기 때문에 YF-93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47과 B-52와 같은 고속 제트 폭격기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필요성이 감소되자 개발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F-86D는 2506대가 생산되었으며 기수에 AN/APG-36 레이더를 장착해 야간에도 소련의 폭격기를 요격할 수 있었고, 무장도 기존 12.7mm 기관총에서 2.75인치 로켓탄으로 교체해 공격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F-86E는 336대가 생산되었으며 최초 A형에서 약간 개량된 것으로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국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F-86F는 2539대가 생산된 세이버의 최종 개량형으로 날개의 형태를 변경하고 엔진의 출력을 강화했으며 지상 공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F형은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전투 행동 반경을 914km로 늘릴 수 있어 김포 비행장에서 이륙해 만주 국경 지역까지 날아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RF-86은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형입니다. 1951년 김포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던 제15 전술 정찰 비행대대는 세이버에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하면 기존 정찰기인 RF-51 무스탕이나 RF-80 슈팅스타보다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러한 계획을 극동 공군 사령부에 제안했습니다. 사령부의 승인에 따라 일본에서 개조를 실시한 RF-86은 북한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의 배치 상황을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전쟁이 끝난 1954년에는 소련의 신형 폭격기 투폴레프4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B-29를 그대로 복제해 개발된 투폴레프4는 블라디보스톡에 배치되어 일본과 알래스카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RF-86은 오산 기지에서 출격해 블라디보스톡까지 잠입해 들어가 투폴레프4를 촬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6.25 전쟁 초기 세이버는 9,000m 이상의 상공에서 미그-15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쟁 중반 F-86F형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단점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버는 유압식 조종 시스템을 적용하고 조종사들은 듀슈트를 착용해 이러한 장비들을 보유하지 못한 미그-15에 비해 높은 중력 가속도에서도 우수한 비행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한 세이버는 대만 공군에도 배치되었습니다. 320대의 세이버를 보유하게 된 대만 공군은 1958년 금문도 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중국군의 미그-15와 미그-17을 상대하기도 했는데, 세이버는 미그-17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대만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으로 중국군을 압도했습니다. 대만 공군의 세이버는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를 최초로 운용해 미사일의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총 9,800여 대가 생산된 세이버는 38개 국가에서 운용되었으며 일본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는 직접 면허 생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항공자위대를 창설한 직후인 1955년부터 세이버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미쓰비시에서 300대를 생산해 총 435대의 세이버를 보유했습니다. 세이버는 한국 공군이 운용했던 첫 제트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기간 중 F-51 무스탕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았던 한국은 1955년부터 1968년까지 200여 대의 세이버를 도입해 북한군을 상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군의 제트기 인수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적과 싸울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준 미국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우리는 강폭한 적을 상대하는데 이 무기를 잘 사용해야 할 것이다.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한국 공군은 F-4 팬텀과 F-5 프리덤 파이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세이버를 점차 퇴역시켰는데, 일부 기체는 1990년대 초반까지 남아 가상적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F-86 세이버, 비록 짧은 전성기를 보냈지만 6.25 전쟁을 통해 가장 인상적인 제트 전투기로 기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공군을 상대로 그나마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었던 고마운 전투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F-86 세이버였습니다.